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9월 14일 날 출발합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뉴욕 한 달 살기. 많은 시청 부탁 바랍니다. 700 넘었냐고요? 진짜 숙소 예약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도 오늘 확정이 됐거든요. 3일 동안 진짜 내 숙소 예약하는 썰 좀 풀어드릴게. 너무 힘들었어요. 토탈 750입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예약한 거예요. 지금 뉴욕에 숙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한 숙소, 1박에 30만원 이하 숙소가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더 늦어지면 더 없어져. 그리고 요번 추석이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뉴욕 가는 사람 겁나 많습니다. 숙소 당연히 보여드려야지. 당연하죠. 오늘 사진으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현지 가면 숙소 방송도 할 겁니다. 미국의 마트를 한번 이렇게 장을 딱 봐서 숙소에서 이렇게 해먹는 방송 이런 것도 제가 그냥 뭐 관광지만 찍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한 달 살기잖아. 한번 살아보는 거야. 달러 환율 때문에 가격 더 비싸진 않냐고요? 요즘 이거 환율 그나마 떨어진 거야. 지금 1.1325인가 그러잖아. 1322인가? 13 초반대야. 그래도 14 이하로 내려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 물가는 이렇게 미쳤습니다. 진짜 그냥 뉴욕 물가는 그냥 미쳐 있어요. 진짜 요번에 뉴욕 갔다가 정말 진짜 인상 깊게 와 진짜 뉴욕 짱이다. 진짜 최고다. 이 정도 인상을 못 가져온다면 전 뉴욕은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건 좀 말이 안 돼. 대령님 한인마트 가실 거죠? 한국 본토 마트보다 물건의 질이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미국 한인마트. 진짜요? 한인마트가 그냥 다 한국에 있는 물건들 아니에요? 뭐 달라요? 난 그냥 현지 마트 갈 생각인데? 근데 나무님 말 들어보니까 한인마트도 탐방 한번 가야겠네. 가야지. 여러분들 저랑 함께 뉴욕 한 달 여행 같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샅샅이 보여드릴게. 뉴욕 옆에 뉴저지에 한식당 아주 맛있는 곳 있다고요? 뉴저지 쪽은 일단 맨하튼 쪽을 뉴욕 쪽을 다 즐기고 뉴저지로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넘어가 보죠. 뉴욕은 연말에 가야 찐으로 즐긴다고 하던데 연말은 지금 가격의 1.5배에서 2배는 될걸요? 11월부터 겁나 비싸져요. 왜냐?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잖아. Thanksgiving Day. 미국은 11월부터 12월, 1월까지 비쌉니다. 뉴욕은 거의 싼 날이 없어. 미국은 근데 생각해보니 땅이 워낙 넓어서 뉴욕 말고도 다른 지역 나중에 가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뉴욕 갔어. 근데 뉴욕이 생각보다 좋은데? 나쁘지가 않은데? 미국 방송할 만한데? 이런 느낌이 딱 들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미국의 LA나 아니면 다른 도시 가서 또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뉴욕만 그렇게 비싸지 다른 데는 싼 데 많더라고. 뉴욕만 비싸. 뉴욕 방송 아침에 하나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뉴욕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송을 해야 된다면 거기 아침 8시가 여기 9시예요. 밤 9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아침 8시에 방송을 켜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밤 9시부터 자기 전까지 뭐 1시, 2시까지는 방송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는 이제 아침 방송을 할까 하는데 또 모르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뉴욕 숙소 예약하게 된 썰 좀 풀어드릴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뉴욕 가게 되면 진짜 잘 들어놓으세요. 진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뉴욕 한 달 경비 얼마 예상하시나요? 지금 비행기에다가 숙박비만 1,000이 나갔어요. 거기서 제가 33일 있으면서 뭐 이것저것 경비 다 합쳐가지고 하루에 30씩 쓴다라는 평균 하루에 30씩 쓴다라는 예산을 잡으면 뭐 2천만 원이지 그러니까.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뭐 뉴욕 가서 하루에 뭐 30씩 써요. 뭐 돈 남아 돌아요? 근데 뉴욕 물가가 그래. 여러분들 아침에 브런치 먹잖아. 내가 요즘 미국 브이로그 이런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 현지에서 사는 한인분들이 찍은 브이로그를 보는데 아침에 가서 뭐 커피 한 잔에다가 브런치 메뉴 한 개 이렇게 딱 시켜가지고 먹잖아. 그럼 그냥 4, 50불이야. 한국 돈으로 그냥 5, 6만 원 그냥 나가는 거야. 브런치에. 미친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제가 써야 되는 거 일단 통신비, 데이터 비용 있지. 그 다음에 교통비 당연히 써야 되지. 만약에 내가 이제 먼 거리로 이동한다면.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여기저기 관람하면서 써야 될 뭐 입장료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밥값 나가지. 저녁에 또 분위기 타면 거기 뭐 재즈바라든지 뉴욕 하면 또 재즈바 아니야. 재즈바라든지 스탠딩 코미디 바 뭐 이런 데 가서 공연 보려면 거기 가서 티켓 끊어야 되지. 술도 한 잔 시키지. 이거 뭐 하루에 여러분들 하루에
30만 원 그냥 나갈 것 같은데 이것도 넉넉 잡은 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 여러분들 요즘 팁이 심지어 요즘은 15%에서 20%도 그 옛날 얘기래. 요즘 들어보니까 팁이 20%가 넘는데 최소가 약간 20%래. 20% 이하로 주면 약간 좀 띠껍게 본대. 심지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테이블은 팁을 안 주고 나갔대. 그냥 식비만 딱 내고 나갔대. 그렇게 딱 내고 이제 나갔는데 웨이터가 이걸 딱 보더니 밖으로까지 쫓아가지고 팁 안 냈다고. 바깥까지 쫓아간대. 그러니까 이 문화를 딱 보니까 이 팁은 거기 종업원들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인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 월급인 거야. 이 팁이 주면 땡큐고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야. 걔네들은 팁을 못 받으면 못 먹고 사주는 수준이야. 왜냐하면 그 웨이트레스 그러니까 거기 종업원들의 기본급 자체가 굉장히 낮대. 기본급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나머지는 네가 벌어서 써. 약간 이런 문화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팁을 안 받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팁은 걔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 사는 사람들도 이 팁 자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팁이 없는 길거리 푸드트럭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음식들 이런 거 그냥 사가지고 길거리에 공원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팁 없는데 위주로 가야지. 미국의 1인당 GDP가 8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1인당 GDP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8만 달러를 다 평균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못 버는 사람들도 되게 못 벌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미국에서 뭐 연봉 2억? 이래 봤자 잘 못 살아요. 유튜브를 막 이렇게 보는데 거기 막 이제 솔직 리뷰 뭐 이런 거 해놓으신 분들이 있거든. 뭐 연봉 막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연봉이 이제 2억 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어. 6자릿수 버느냐? 그걸 six figure 이러든가? 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러니까 6자릿수를 버는 거야. 6자릿수가 뭐냐? 6자릿수가 이제 10만 달러 이상 번다 이거야. 연봉이 10만 달러면 연봉으로 1억 3천이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의 기준이더라고. 너 6자릿수 벌어? 6자릿수 벌면 얘 그나마 좀 그러니까 얘 잘 번다 이것도 아니야. 얘 괜찮게 버네. 뭐 약간 이 정도? 근데 6자릿수를 버는 사람 그러니까 연봉이 1억 3천이 넘는 사람들도 뉴욕이 비싸가지고 뉴욕 생활을 정리하는 판이래 지금. 그래서 약간 뭐 이런 통계를 낸 게 있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각자 뭐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누비는 중산층 정도의 삶을 뉴욕에서 그거를 누비고 살려면 얼마 정도를 벌어야 되냐라는 통계가 있는데 거의 한 4억 가까이는 벌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런 거를 누리고 살려면 거기 가서는 그냥 한 4억 5억 이 정도 벌어야 누리고 산다 이거야. 좀 어느 정도 원룸 이런 데 말고 좀 거실도 있고 주방도 딸려 있고 방도 좀 있고 이런 방에서 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외식 그냥 그렇게 막 쪼달리지 않게 그냥 쉽게 외식 다니고 밤에는 친구들끼리 나가서 술도 한잔 하고 그다음에 늦으면 택시 타고 그냥 이런 삶들이 있잖아. 이런 삶을 누리려면 연봉이 4억에서 5억 정도는 돼야 된대. 숙소 할인 성공하셨나요? 이제 숙소 진짜 3일 동안 숙소 때문에 머리 진짜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숙소를 빨리 예약해야 내가 미국에 거주 지역이 생기잖아. 그 주소가 있어야 이제 미국 비자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뭐 미국에 있어야 될 때 필요한 그 주소를 적는 곳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숙소부터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환전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여행자 보험 들고 여행자 보험 드는데도 뭐 주소 이렇게 입력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숙소를 먼저 예약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 지금 뉴욕에요 숙소가 없어요. 단기 숙소는 있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박에 4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끊을 거 아니면 지금 에어비앤비나 호텔이나 지금 미국은 뉴욕은요 1박에 최저 40 이상. 맨하튼 쪽에 맨해튼 기준. 일단 제가 숙소를 예약한 썰부터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놔요. 나중에 혹시 뉴욕을 가게 된다면 숙소 예약 팁이 진짜 알아야 돼. 저는 며칠 동안 숙소를 예약하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진짜 유튜브에 보면 뭐 숙소 예약 꿀팁, 뭐 싼 숙소 추천, 뭐 한인 민박 추천 이런 것들 그 다 광고고 씨발 쓰라데기 1도 없어. 영양가 1도 없는 영상이야. 진짜 숙소 고르는 거는 이 영상 여기서 그냥 내 종결시켜줄게. 진짜 개꿀팁입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숙소 예약하는 거 어렵지 않아.
자, 일단 여행 스타일을 일단 봐야 되는데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뉴욕이잖아요, 그죠? 아, 이미 뉴욕에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있으려고 하는 데가 여기 맨하튼이고, 그 다음에 이쪽 위쪽으로는 여기가 뉴저지예요. 뉴저지는 또 뉴욕으로 안 친다 하네. 여긴 뉴욕이 아니야. 뉴욕은 여기 맨해튼이랑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오면 여기가 퀸즈야. 요 퀸즈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오면 여기가 브루클린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로 가면 여기가 이제 뭐 이쪽이 또 뭐가 있었지? 브롱크스. 브롱크스 있고, 그 다음에 스태튼 아일랜드. 띵빠님 정리 잘해주셨네. 요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어떻게 다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굳이 맨하튼에 있을 필요 없다. 나는 좀 사이드에 있다가 난 어차피 이제 이동할 때 다 대중교통으로 돌아다닐 거고 뭐 이런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퀸즈나 뭐 브루클린이나 뭐 아니면 뭐 뉴저지나 뭐 저 멀리 예약해도 돼. 상관은 없어.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동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근데 난 미국 뭐 경험자야. 근데 미국 경험자면 나 이거 영상 볼 필요 없지. 근데 저 같은 이제 여행 초보자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뉴욕을 가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일단 맨하튼에 묵는 거를 난 제일 추천해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맨하튼에 제일 많아. 근데 맨하튼도 중요한 게, 맨하튼도 여기가 이제 몇 가지 구역으로 나뉘는데, 여기가 이제 어퍼 웨스트, 요 위쪽이 어퍼 웨스트, 요 밑에 여기가 어퍼 이스트고, 요쪽 이제 이게 이게 센트럴 파크잖아요. 센트럴 파크 요 위쪽은 여기는 이제 할렘이에요. 할렘, 그다음에 요쪽이 이스트 할렘. 그다음에 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브롱스라는데, 브롱스 쪽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브롱스는. 그러니까 브롱스랑 그리고 여기 할렘 쪽도 좀 위험하다 하는데,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야,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야. 그렇게 막 상상한 것보다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밤에는 가지마. 현지 사람들도 밤에는 가지 말래. 그거는 어느 정도 위험하다라는 거거든. 낮에 돌아다니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래. 현지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이쪽 뭐 브롱스나 할렘 쪽은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퍼 웨스트나 어퍼 이스트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쪽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미드타운, 요쪽도 이제 여기가 이제 타임스퀘어 있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숙소를 많이 잡아요. 미드타운이라든지 여기,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여기 그리니치 빌리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굳이 맨해튼보다 조금 더 멀리 가도 된다. 그럼 여기 브루클린 덤보 지역, 여기도 가격이 맨하튼이랑 별 차이는 안 나. 조금 쌀 정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야. 뭐 여기 월세 700짜리랑 그 다음에 브루클린 여기 700짜리랑 비교하면 가격은 똑같지만 브루클린의 시설이 조금 더 좋다는 것. 아주 조금. 왜냐하면 요즘 브루클린도 많이 뜬대.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맨하튼이 이제 한국의 청담동, 강남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 브루클린은 이제 한국으로, 서울로 따지면 이제 성수동이야. 성수동 요즘 핫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집값 개 비싸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요즘 여기가 그렇게 이제 발전이 많이 됐대. 그래가지고 브루클린 있을 바에는 차라리 브루클린에서 뭐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닐 거야? 난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닐 거야. 근데 지하철 타는 거 그것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러니까 뭐 맨날 타는 건 상관은 없어. 근데 거기 뉴욕 지하철도 밤에 타면 약간 좀 불안불안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데, 뭐 그것도 뭐 약간 운이겠지만, 뉴욕 지하철이 밤 늦게까지 하는 거 맞죠? 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그리고 미국 택시비 여러분들 우버 이런 것들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뭐 가까운 거리는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빠른 이동하고,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겠다. 여러분들 제 여행 스타일 아시잖아요. 여행은요 그냥 걷는 거예요. 여행은 그냥 걷는 거야. 하루에 10km씩 그냥 걸어. 건강에도 좋아. 그 거리를 걸어 봐야 내 몸에 이 여행지가 익는다니까. 그게 여행이야. 이렇게 걸어 다닐 생각하면 걸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보면서 그 교통비 아껴가지고 차라리 햄버거 한 개 더 먹어. 아니면 뭐 스테이크를 한 개 더 먹든지. 또 신기한 게, 미국은, 뉴욕은요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 많은데, 스테이크 집은 또 가격이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스테이크 집도 꽤 있더라고. 일정 부분 인정인데 힘이 들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럼 집에 있어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해요. 여행은 안 힘들고 할 수 없는,
그럼 차라리 그냥 나는 호캉스 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행은 원래 힘든 거야. 체력을 소모하면서 거기에 내 경험을 교환하는 거고 내 시야 견식을 넓히는 게 그게 여행이에요. 방장님 뉴욕 스테이크 별거 없던데. 아 그래요? 띵빠님 먹어봤어?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맛있다, 별거 없다, 한우가 헐 낫다, 질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녹는다, 육즙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일단 내가 먹어봐야지. 내가 먹어봐야 이게 이런 맛이구나. 내가 먹어봐야 알지. 룽남님 뉴욕에서 제일 드시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저는 솔직히 제일 먹고 싶은 게 스테이크예요.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백질. 막 스테이크 막 이만한 거 진짜 입에 넣으면 녹는 거 그런 스테이크. 근데 제가 입맛이 저도 진짜 돌아다니면서 많은 음식들을 먹고 저도 은근히 미식가야. 저 입도 진짜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먹는 음식이 더더욱 많으면서 내 먹는 음식의 경험이 넓어질수록 내 입맛도 까다로워져. 솔직히 스테이크가 뉴욕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 전 스테이크 자체를 좋아하고 어느 나라 가도 그 나라에는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 있어. 그럼 나 한 번씩 가잖아. 그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뉴욕의 스테이크가 월등히 뛰어나지 않으면 난 아마 좋은 얘기 안 나올걸? 이거 뭐야? 야 차라리 이 정도 마시면 그냥 태국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숙소 잡을 때는 진짜 초보 여행자들을 위한 팁입니다. 초보 여행자들. 저는 이제 이렇게 맨해튼 지역을, 그 중에서도 여기 미드타운이나 아니면 뭐 여기 어퍼 이스트, 어퍼 웨스트는요, 여기는 뭐라 해야 될까, 좀 볼거리가 막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 좀 놀거리, 즐길거리는 거의 다 어퍼 이스트에 있어요. 어퍼 이스트가 길거리에 식당도 많고 바도 많고 여기 음식점도 많고 뭐 공원에서 이렇게 밥 먹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이 완전 뉴욕 느낌이잖아. 이런 거 길거리 테라스에서 먹는 이런 음식들, 이 뉴욕이지. 이런 것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퍼 이스트가 많아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퍼 이스트 쪽이 이런 감성을 이런 데 가서 이제 여기 바텐더랑 맥주 한 잔 딱 하면서 수다 떠는 그게 미국 스타일이잖아. 그다음에 건물들이 막 그렇게 새 건물이 별로 없어, 어퍼 이스트에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 그게 뉴욕이야. 그게 뉴욕의 찐 모습이지. 그 감성 그대로 남아있는 뉴욕. 샌드위치. 이런 거 먹어봐야지. 이런 거. 야, 여러분들, 패티 굽는 거 봐라. 깨끗해 보이진 않지만 한번 먹어보는 거지. 이게 뉴욕 감성이라며. 배고파. 와, 미쳤네. 아무튼 요런 점포가 어퍼 이스트 쪽에 많이 있대요. 그리고 어퍼 웨스트는 말 그대로 약간 좀 신축 건물들이 많고, 이 길거리만 봐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여기 놀거리 많겠다라기보다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거주 지역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 뭐 이렇게 길거리 뷰를 보면 이런 느낌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높은 새로운 건물들 많고 뭔가 길거리 감성은 별로 없는, 뭔가 이렇게 길거리에 뭐 아기자기한 카페라든지 뭐 바라든지 테라스라든지 이런 거는 어퍼에서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잖아. 여기 뭔가 그냥 너무 상업지구 같은 느낌? 물론 가보면 또 다른 걸 느끼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팁이 있습니다. 어느 계절에 가면 뉴욕이 싸다, 어느 계절에 가면 뉴욕 숙소 싸게 구한다. 다 bullshit. 뉴욕은 그냥 비싸요. 언제 가도 비싸요. 다 비싸 씨발. 여름이라고 비싸고, 가을이라고 비싸고, 11월달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비싸고, 12월달은 크리스마스라고 비싸고, 1월달은 새해라고 비싸고, 2월달은 방학이라고 비싸고, 3월달은 뭐 스프링이라고 비싸고, 다 비싸. 싼 거 기대하지 마세요. 뉴욕은 언제 가나 다 비싸.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만하튼에 이제 숙소를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자, 일단 여러분, 뉴욕은 이 돈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아니면 차라리 그냥 돈을 더 벌고 좀 더 모아서 가는 걸로. 뉴욕은 돈을 좀 많이 가져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자, 뉴욕 숙소 뭐 9월 14일부터 뭐 이렇게 10월 17일까지 뭐 이렇게 뉴욕 숙소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자, 숙소 이거 많이 뜨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맨하튼 이렇게 봤을 때 숙소 많이 뜨는 것 같죠? 잠깐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뭔가 숙소가 되게 많이 뜨죠? 엄청 많이 뜨죠, 그죠? 와, 씨발, 이건 뭐야? 월세 6,669만 원? 여러분들, 야, 세금까지 합치면 7,200만 원. 월세 7,20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뉴욕 가서 굳이 이런 데 살 필요 없잖아.
야 뉴욕 가서 물론 뭐 돈이 썩어 넘친다. 그럼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스파도 받고 야 벤틀리 전용차를 줘? 굳이 뭐 뉴욕 가서 이런 데 있을 필요는 없고 진짜 뉴욕 현지의 감성을 우린 느끼러 가는 거잖아. 그러려면 자 가격 조절을 좀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숙소를 예약할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해야 돼. 맨하튼에 가. 숙소를 내 혼자 쓸 거냐 아니면 쉐어를 할 거냐. 쉐어하면 가격이 싸져요. 가격이 싸지지만 1박에 그래도 한 10에서 20 사이는 들어. 다른 사람이랑 쉐어했을 때. 아니면 그냥 뭐 아예 그냥 게스트하우스를 간다든가 한 방에 뭐 침대 자리가 뭐 몇 개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숙소가 굉장히 싸지지.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는 내 혼자 집을 쓰면서 말 그대로 내 혼자만의 공간. 쉬러 가는 사람은 솔직히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막 밤에 떠들고 이러면 싫어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 정말 나는 뉴욕의 감성을 내 혼자 딱 즐기면서 그냥 시끄러운 거는 밖에 가서 뭐 바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식당 가서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사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모임을 가서 이렇게 재밌게 즐기는 게 낫지. 숙소는 내 혼자 쓰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장도 봐가지고 냉장고에 내 먹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쟁겨 놓고 내가 그거 먹으면서 뭐 편하게 쉬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 혼자서 숙소를 구해가지고 한 달 살기를 하는 기준입니다. 한 달 살기를 할 때 그리고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날짜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잖아. 10월 17일까지. 그러니까 9월도 걸치고 10월도 걸치잖아. 이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봐보면 자 이게 뭐 이렇게 맨하튼에 숙소가 이렇게 많아요. 숙소가 이렇게 많이 떠. 이렇게 뭐 많이 뜨는데 이거 허위 매물들이라기보다는 업체 매물들. 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미국에는 업체가 있어.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랑 별개의 업체들이 그 전문적으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거야. 걔네들은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날짜가 중간중간 걸쳐 있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방 안 줍니다. 한 달 예약한다 그러면 1일부터 30일까지 1일부터 말일까지 요렇게만 딱 이게 한 달이야. 내가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9월달도 예약하고 10월달도 예약하래. 존나 싸가지 없어. 싸가지 없는 건가? 아니면 뭐 내가 미국 문화를 몰라서 그러는 건가? 내가 9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간다 그러니까 애가 그럼 내가 이런 스페셜한 오퍼를 주겠다. 20%는 디스카운트 해주되 9월이랑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살아라. 이러면서 한 1,100만 원에 2달 숙소 주더라고. 1,100만 원에. 깎아주긴 깎아줬지만 내가 2달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뜻은 즉 월 초부터 월 말까지 이렇게 한 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숙소를 구하기가 편해진다. 내가 쪽지를 여러분들 그날 쪽지를 우리가 한 숙소에만 보냈잖아. 근데 한 이틀이 지났는데 답장이 없기 때문에 와 이거 숙소가 안 정해지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야. 숙소를 빨리 정해야 내 비자도 만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음에 드는 숙소 모든 곳에 다 메시지를 보냈어. 뻐간치고 한 15개는 보냈어요. 15군데 15군데 숙소를 보냈는데 이 중에서 아예 그냥 그 날짜는 안 돼 이런 애들이 한 10명. 그 날짜에는 아예 안 돼 이런 애들이 10명인데 그 10명 다 업체 애들이야. 업체야. 개인이 하는 데가 많아요. 개인이 하는 데를 찾는 게 좋아. 개인이 하면서 그 개인이 직접 와서 이 하우스를 케어해주는 그런 애들이 평점도 높아요. 그러면서 이 댓글에는 다 집주인 짱이다, 집주인 최고다 이런 평들도 많고 그런 것들은 거기 리뷰가 그렇게 많이 달려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잖아. 업체 대부분 건물들은 리뷰도 별로 없어. 이런 거 구하면 되게 불안해져요. 그리고 업체들이 댓글들이 있는 댓글들은 굉장히 댓글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데는 아예 안 가는 게 낫고, 그리고 뭐 벌레 나온다 이런 댓글이 있는 데는 저는 그냥 안 가는 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뉴욕에 바퀴벌레 어마어마한 거 알죠? 쥐새끼랑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집안에 기어다닌다 그러면 와 진짜 자다가 그냥 내 귓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거 진짜 들어갈 수도 있어. 완전 꿀팁이죠, 그죠? 그래서 뉴욕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월 초부터 월 말까지. 근데 저는 한 달 살기 너무 길어요. 저는 그냥 한 2주 갔다 올래요. 1주 갔다 올래요. 여러분들 에어비앤비나 호텔이나 1주 2주 이런 거는 장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1주를 가든 2주를 가든 1박에 거의 40에서 50까지 줘야 돼. 1박에 아무리 싸도 30이 넘어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 달을 잡아가지고 한 달을 잡는 게 나아. 숙박비가 좀 많이 나가되 내가 일상생활비를 좀 아끼는 게 나아. 나는 거기 가서 뭐 고급 레스토랑
뭐 이렇게 뭐 쇼핑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뉴욕을 많이 보고 싶고 사진 많이 찍고 싶고 그냥 많이 즐기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집값이 한 달 집값이 좀 비싸더라도 한 달짜리 집값을 한 싸게 끊으면 그래도 500대가 있는데 지금 그 싼 것들 다 나갔어요. 그날이 우리가 그날 숙소를 봤잖아. 그날이 숙소가 제일 많은 날이었어. 지금 그날 봤던 우리가 말하는 야 싸고 괜찮은데 요거 찜 내가 찜 해놓은 것들 그거 지금 다 나갔어요. 없어요. 추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뉴욕에 9월 달에 가는 한국 사람들 졸라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난 진짜 감탄스러운 게 한국이 진짜 부자들이 많구나. 와 진짜 부자들이 너무 많다. 뉴욕 엄청 많이 가. 그리고 내가 이것도 생각했어. 한인 민박 이런 것도 거기 가서 뭐 한 달 있어 볼까? 한인 민박 이런 데는 뭐 2, 30이면 하는데 근데 쉐어하우스 해야 되고 물론 뭐 어느 정도 안전함은 보장하겠지. 거기 다 한국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럴 바에는 1박에 20 주면서 33일이면 얼마야? 660 아니야. 거기서 내가 한 100 정도 더 보태가지고 그냥 내 혼자 집 전체 쓰는 게 낫지. 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리고 난 장비가 많잖아. 충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월 초부터 월말 요렇게 한 달 살기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박당 1박에 얼마 이런 식으로 숙소를 구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구할 거면 차라리 그냥 밖으로 나가. 맨하튼 밖으로 나가면 싼 데 많아요. 하지만 진짜 멀리 나가야 된다는 거. 멀리 나가서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치안도 뭐 그렇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강을 맨하튼 쪽에서 강을 저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고 집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센트럴 할렘 쪽, 센트럴 할렘 쪽인데 할렘 쪽은 가격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할렘도 그렇게 싸진 않아. 근데 퀄리티는 좀 좋지. 좀 뭐 안에 뭐 이렇게 가구들이랑 좀 더 넓고. 하지만 이것도 뭐 월 이렇게 계산하면 620 나와. 할렘이 싸다 그러지만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맨하튼에서 막 750 이렇게 줄 바에 나는 할렘에서 650을 주겠다. 나 100만 원 아끼겠다. 뭐 그러시든가. 100만 원 아끼고 목숨 걸던가. 그리고 나는 또 라이프 스타일을 봐야 돼. 나는 아침에 나갔다가 초저녁에 들어온다. 나 밤에 밖에 안 나간다. 난 나이트 라이프 절대 안 즐긴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가도 돼. 밤에 안 나오면 돼. 근데 나는 또 밤에 또 밤문화도 즐기는 걸 좋아하잖아. 나는 밤에 재즈 바도 가야 되고 바도 가야 되고 클럽도 가야 되고 스탠딩 코미디 클럽 이런 데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밤문화를 즐기려면 안전한 데 있어야 돼. 위험한 데 있다가 낮에 나갈 때는 괜찮아. 근데 밤문화를 실컷 즐기다가 한 밤 12시 1시 그때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문제야.